되신 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예. 예, 어느 분이 하시죠? 제 반대신문 말고 김계리 변호사님 네, 하시겠어요? 네, 네. 예. 저희 반대신문사항 30-2항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4535쪽 제시하겠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4535쪽 수사보고서 금일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 배종효 조사 시 제시한 자료 첨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일관되게 23시 06시경에 통화해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방첩사가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 헌재에서도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문건인데요. 방첩사는 00시 40분경에서야 순차로 출발을 합니다. 순차로 출발을 해서 현장에 순차적으로 도착을 하는 것이 1시 20분이에요. 근데 여인영이 23시 06분경에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질문의 취지는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질문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증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을 하시면 아까 베이철 변호사님은 그냥 질문하셨고 저는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저도 그래서 막는 것보다는 아까 증인 답변은 일단은 들은 대로 나는 얘기한 거다. 그런데 예. 이런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인영 사령관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의 타임라인과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병력이 이동해서 도착하는 시간은 그 시간일지 모르지만 여인영 사령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한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제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팩트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증거 계속 제시하고. 네, 같은 증거. 지금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어서 기타 신문사항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제시는 안 하고. 제시하고요? 예. 제시 안 하고. 예. 증인은 피고인의 계엄 선포 담화문을 들었다고 했죠. 피고인의 계엄 선포. 네, 계엄 선포를 TV를 예, 통해서 증인 들었죠. 마이크만 좀 써주십시오. 예, 네.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담화의 내용이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뭐 이런 내용을 들은 거죠. 네. 증인은 박선원 의원이 연세대학교 삼민투의 위원장이고 서울 미국문화원의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고 1심의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증제 44호 중에 1, 2024년 12월 6일 유튜브 김병주 TV 곽종근 인터뷰 동영상 중 일부를 재생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예, 화면 전환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이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이 계엄이 선포되고 0시 2분에 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고 홍장원 1차장은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시 28분경에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네.
증제 44호증이 2024년 12월 6일 유튜브 김병주 TV 곽종근 인터뷰 녹취록 중 일부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TV에 출연하여 곽종근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계엄이 선포되고 0시 2분에 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고 홍장원 1차장은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시 28분경에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박선원과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네. 증인은 아까 그 조태영 국정원장은 이재명을 만나라는 그 건의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거절을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박선원 의원과 같은 야당 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지시를 받는 행위를 하였나요? 우리 김계리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을 종북 세력과 박무단체 요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여쭌 겁니다.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김계리 계엄과 변호사 저 관련해요. 지난번 헌재에서도 똑같은 질문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그래야만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저게 가만히 무슨 있으라고 지시이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박선원이 증인에게 그래야만 지시를 합니다라는 건 했고 지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또 한 네, 가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만 저한테 연락이 왔나요? 여당 의원은 연락 안 왔나요? 당시 여당 의원은? 네, 5항 여쭙겠습니다. 예.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2022년 7월부터 잠깐만요. 그 저기 혹시 서 계신 분 반드시 좀 앉아 주십시오. 아, 다 앉아 계신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2022년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특보로 근무를 하였죠. 네. 증제 56호증 2024년 10월 29일자 녹화. 재판장님 지금 그 변호인께서 신문사항 하나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한테 공유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아, 뭐 지금 구두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항을 말씀하셔서 여쭤. 예, 예. 아, 준비하신 게 있으셨네. 예. 예. 유병 검사님이 그런 건 또 잘 찾아내셨어요. 보니까. 증제 56호증 2024년 10월 29일자 녹화뉴스 국정원 특보 공작금 유용 공방 다른 부서 문제 수사 의뢰 보도. 몇 항인지만 쭉 6항입니다. 6항이요. 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은 알고 있죠? 예, 김모 전 특보에 관련된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그 첫 번째 증인 그 신문할 때 여쭙었어요. 예, 그때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다가 네. 아니고 제가 헌재에서 증인에게 그 신문할 증인의 공작금 횡령 비리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었는데 증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첫 번째 그 이 질문을 묻자 공작금 횡령은 억대 공작금 횡령이거든요. 근데 증인이 이제 그 수십억대 횡령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이 2024년 10월 29일자 이 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선원이 그 증인도 이 김모 특보와 함께 같이 특보로 근무하였던 시기인데 억대 대북 공작금의 전용을 문제 삼아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 증인은 빼고 김모 특보만 고발하겠다고 해서 박선원에게 약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증인은 이제 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90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그 김모 특보와 관련해서 박선원에게 이런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 박성은 의원이 김모 특보만 고발한다 하고 저는 고발하는 거에 뺐으니까 네, 저를 봐준 게 아닌가? 네. 그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저는 여러 증제- 가지 부분에 하나 오보나 여쭙겠습니다. 주변에 의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국정원도 수차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제 57호 중에 1, 2024년 8월 21일자 MBN 단독 국정원 최고위 간부 대북 공작금 횡령 정황 내부 특별감찰 진행 보도. 예, 지- 저게 최고의 오보입니다. 네, 증인은 아까 언급한 억대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 외에도 수십억 상당의 뭐 제가 확인한 바에 지난번에 헌재 때는 100억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바가 없어서 뭐 다시 들으니까 9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께서도 조금 참고 한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네. 그 변호사님들은 원래 또 지난번 헌재에서 다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또 재판부는 잘 모르니까. 예. 예. 그 수십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을 받았지요.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차장이 되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니까 투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 의혹의 내용이 가장채라고 해서 국정원의 공작금으로 해외 건물을 사서 이제 나오는 수익으로 공작비를 쓰는 건데 증인이 임의로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건물을 샀고 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서 손실 처리가 난 손실이 된 것인데 맞나요?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정보가 바뀌어서도 감사 결과를 정보위에서 보고했는데 일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그 부분은 허위 사실입니다. 송재로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증인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방금 뭐라고 근데 하셨죠? 증인 명의로 네.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돈으로. 재판장님 지금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도 이 사건이 이 질문이 그러니까 아니, 주신문과도 관련이 변호사님, 없고 경질된 경우에 그 증인의 공공 신빙성에 사실과도 관련된 관련성이 문제입니다. 없어 반대 신문을 보입니다. 제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그 질문하시는 거는 계속 질문하시게 할 텐데 아니 저는 송 변호사님이 갑자기 또 급발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본인의 명예랑도 관련된 문제라서 아까 분명히 본인 진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뭐 확인이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물어보실 거면 조금 더 뭐 정확한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부분만 딱 뜯어내갖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증인 입장에서도 아이고 이거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네, 재판장님 좀- 서성광 검사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 질문을 가급적 저희도 폭넓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뭐 적절한 이의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 8월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증인에게 묻는 것이고 이 사건과의 관련해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홍장원의 경질 탄핵하는 경우야.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말로 이제 증인에 대한 뭐 인생의 전체를 들여봐서 당신 못 믿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질문에 보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무리 반대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신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히 제안해 주시거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뭐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고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께서도 물어보실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물어봐 주시죠. 이게 왜냐하면 중계까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도 잠깐만요. 이 사건은 그럴 수가 홍장원 증인의 메모와 각종군의 증언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홍장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홍장원이 왜 이런 그 진술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라서 반대 신문을 준비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를 제기하거나 반대 신문을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증인문을 지금 못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뭔가 다 변호사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재판장이 제지한 건 갑자기 듣고 계시던 송진호 변호사님이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면은 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앞뒤에 어떤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걸 지금 제지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물어보시되 지금 검찰 쪽에서 하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물어보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증인께서 알아서 답변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제가 질문한 예, 것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계리 변호사님께서는 증인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그 증언에 특히 메모와 관련해서 그날 무슨 이야기를 여인영으로부터 듣고 또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도 신빙성 부분을 다툰다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야당 의원 간의 유착 관계를 다투고 지금 증거 기록이 12만 페이지 넘습니다. 변호사님. 무수히 쏟아지는 기록. 변호사님, 그거는- 일단 상대편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말씀할 기회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대편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예,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칫하면 그 변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인에 대해서 그 증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공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한돼서 조절돼서 신문 사항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정말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김계리 변호사님 좀 전에 뭐 하실 아니, 말씀 있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자꾸 하겠습니다. 예, 한 막으세요. 가지만,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송준호 변호사님. 예. 이거는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그 그래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경질된 사유에 관련돼서도 탄핵 사유로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인 명의로 가장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다 곤란하시면 제 명의로. 아니요.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없습니까? 의도가 있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관련된 사항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MBN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지인 명의로 가정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와 되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국정원에다 물어보세요. 그럼 전 전직 직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 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는 저로 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이제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저 않습니까? 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시는 거를 하고 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요하실 수는 없죠, 증인한테. 네, 이걸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답변 뭐 그런 부분이 구항해 어떤 주겠습니다. 내용인지 증거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빨리 할까요? 예. 네, 증제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제시하겠습니다. 그 헌재 법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 홍 차장이 직접 제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번에서 7차례 청탁을 하였고 인사 청탁을 저에게 하였고 거절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저의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 이후 의원회관에서 설명을 드린 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여 이런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이 정보위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게 맞죠? 그럼 정보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면 정보위에서 클리어가 됐다는 뜻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판해 주겠습니다. 증제 42호증의 1, 홍장원 메모 사진, 파일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 메모 아까 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가져온 그 수첩이라고 하셨죠? 네. 이 아까 그 증인의 사무실, 집무실에 두고 쓰는 것이라고 네, 하셨죠? 책상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의 수첩이 증인 것인가요? 아니면 보좌관 건가요? 제 겁니다. 네.
증인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인원을 파견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죠. 증인은 해외 안보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을 아들인데 데리고 갔죠. 직원을 데리고 갔는데 예, 직원을 데려갔죠. 보통은 관련 있는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데리고 갈 텐데 예. 김병기 아들은 그 해외 안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국내 금융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까? 경제안보팀이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죠. 예, 국내 그래서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통상은 있죠. 방금 그 맞죠? 아니, 네. 제가 설명하려는데 아니, 설명할까요? 맞죠? 국내 뭐가 경...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예, 증언하실 시간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보기에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데려갔냐? 예,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냐? 우리 직원이니까. 그 해외와 관련이 없지 않냐? 아니, 제가 차장으로서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부서도 데려갔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향방으로 갈지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안보 관련된 정보의 수집도 필요한 것 같아서 경제안보계 몇 명을 출당팀에 포함시켜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도리어 혼자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데려가야죠. 네. 그 증제 65호증의 1 2025년 6월 10일자 MBC 단독 남편한테 위원님이 김병기 직접 항의사안 보냈나 보도 제시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2016년 7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서 신원조사에서 탈락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에 입장문을 보내어 원장님이나 기조실장이 직접 아들을 면담해 보길 바란다. 아들이 신체적 결함과 대마초를 한두 모금 흡입했다는 이유로 떨어진 사실을 하나하나 따진 정황을 담은 입장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병기 의원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해결을 거부하면 국정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혁을 단행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담은 사실도 담겼습니다. 증제 65호증의 3, 2025년 2월 10일자 한국경제 야당 김병기 아들 특채 홍장원 개입 보도 국정원 사실 아니야 보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다음 장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016년 10월경 이병호 원장이 비서실장이었던 홍장원 1차장이 압력을 행사해 김병기 의원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의혹 다음에 저기 아까 그 헤드라인에 보면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고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추시면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네, 방금 알겠습니다. 전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 있는 그 기사 올려봐 주십시오. 좀 전에 바로 이 직전에 국정원 사실 아니야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럼 물론 다시 오보가 한번 있을 수 여쭙습니다. 있는데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3번 탈락했는데 2번은 필기에서 탈락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제가 비서실장이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 아닌데 왜 그걸 저한테 뭐라고 일하십니까? 저는 원장의 비서실장이지 뭐 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 뭔가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인사처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총무국장이면 저렇게 했을 때 약간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전 비서실장이었어요.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개입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2번은 필기에서 탈락했냐라는 것을 질문한 그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는 얼마 전에 수많은 오보로 폐간된 언론입니다. 제 질문은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이 2번은 잘 필기에서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인사처장이 아니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양 모른다. 여쭙겠습니다. 몰라요. 네. 네. 예, 계속하시죠. 증인은 이와 같이 여권 인사, 지금은 여권 인사들이지만 종전에는 야권 인사들이며 종북 세력들로 알려진 인사들과 부적절한 유착관계, 인사청탁, 소문, 각종 비들로 조태현 국정원장도 증인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아까 그 조서가 제시되었었는데 조태현 국정원장도 증인에 대해 그 박지원 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언급하는 것을 듣고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때문에 경질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13항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서부터는 아까 다 이제 물어보신 내용 아닌가요? 김계리 변호사님, 여기는 이제 아까 어. 그 메모 관련한 거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물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미 다 물어보신 것 같거든. 제가 지금 쫙 보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데, 네, 15항 여쭙겠습니다. 증제 58호 중에 2024년 12월 6일 김병기 의원 브리핑 전체 영상 중 일부 홍 차장이 기억하는 명단 부분을 재생하겠습니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국가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10호 정도인데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윤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김병기 의원이 2024년 12월 6일 그 증인이 정보위에서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 브리핑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증인은 3차 메모를 2024년 12월 4일에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2024년 12월 6일에 정보위에 갔을 때 메모를 제시하거나 메모를 보고 읽으면 되는 것인데, 김병기 의원은 명단을 불러주면서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12월 6일에는 메모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예, 아니요로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로 답하시면 제 질문이 예, 아니요로 답하면 예, 12월 6일 이전부터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김병기 의원이 지금 제가 지금 자료화면을 제시 못했는데, 김병기 의원이 증인과 그 대통령과의 비아폰 내역도 공개를 당일날 했었는데 증인의 메모가 만약에 존재를 했다면 이날 공개를 했으면 되는 건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 공개를 안 한 게 좀 궁금하시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마 듣고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아까 보이시는 대로 간단하게 정보위 가기 전에 몇 장으로 메모를 하도 갖고 왔죠. 그래서 메모를 가져간 거를 쭉 읽으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저렇게 수첩에다 받아 적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메모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 메모 관련된 부분으로 다른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사진을 찍지도 않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거는 홍장원 차장의 주장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통화 내역을 보여주니까 그 통화 내역에 주로 꽂혀갖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 메모는 그 현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고, 또 저것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쭉 제가 아까 그 정보에 들어가기 전에 메모해놨던 그 내용을 쭉 읽으면 그 이성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자기들 수첩에다 이렇게 다 받아 적었던 거거든요. 논리의 비약이십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증거순번 1025번 제16건 846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12월 6일 정보위 브리핑 김병기 그리고 증제 42호 중에 1 홍장원 메모 사진 파일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아니야, 전체를 아니, 전체를 지금 이게 아까 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한 것의 녹취록이고요. 위에 그 노란색 줄 쳐져 있는 것이, 밑에가 이제 증인의 메모인데, 그 명단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김병기 의원이 부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로 김민석 형인 걸로 알아, 권순일,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부르는데, 자, 메모를 한번 보시죠.
2024년 12월 6일 날 이 메모가 존재를 했다면 증인이 정보위에서 이 진술을 할 때 이 메모를 순서대로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이 메모를 순서대로 좌측 위에서 아래대로 읽는다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박찬대, 정청래, 김문수, 김민웅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우측에서부터 쭉 읽는다면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한동훈, 김명수, 김민석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순서를 다시 보시죠. 지금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하는 순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려주세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박찬대, 정청래, 조국, 다시 맨 밑으로 가서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김명수, 김민우, 권순일, 성관위원, 다시 위로 올라가 성관위원, 또 한 명의 성관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메모가 존재를 했다면 이런 순서대로 증인이 불러주거나 받아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김계리 변호사. 만약에 메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단은 똑같네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명단은 똑같잖아요. 이름이 달라졌나요? 헌재에서 검찰 특검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12월 5일 날 어느 정도의 그 체포 명단이 돌았고 증인이 경질이 되자 정부에 가서 우리 보좌관 불러다 물어보세요. 자, 시간. SKT 통신사의 통화 내역으로 22시 58분과 23시 06분이 남아 있습니다. 장소. 조태영 원장이 공개한 CCTV에 홍장원이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12월 3일 날 11시 6분에 관련된 메모를 하고 보고 옮겨 쓰라고 했던 보좌관이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요 3일체가 맞다 그러면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십시랑 여쭙겠습니다. 증제 72호증 2025년 2월 12일자 중앙일보 단독 박선원과 문자 이병기와 통화 홍장원 계엄 직후 3박 4일 추적해보니 라는 기사에 의하면 요게 좀 전에 제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요거 이 부분 뭐 제시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검찰 측 신문 기사라서. 예, 이의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의견은 나중에 밝혀 주십시오. 예, 계속하시죠. 네, 그 당시 여권 인사는 이런 말을 다른데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너무 답답해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하소연한 게 전부라고 답했다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죠. 이 관련된 사항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증인의 신빙성에 가능하면 대해서 탄핵을 하는 사건과 겁니다.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에 그것은 제 대해서는 증인이 다시 판단하는 한번 부분이 아닙니다. 신문에 답하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인터뷰한 사실이 있죠. 너무 답답해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하소연한 게 전부고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기사가 됐나요? 글쎄 뭐 누가 그렇게 말을 옮겼나 본데 제가 직접 그 관련된 부분을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신문이에요? 어느 신문? 중앙일보입니다. 네, 중앙일보 누굽니까? 예, 양수민 기자나 김비정지라는 사람은 만나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다만 그들이 저한테 맞게 문자를 했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인터뷰한 적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자가 이름이 나간다고 해서 저 기자가 인터뷰를 하진 않죠. 기자에게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으세요? 이병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증인은 이병기 이병기 씨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증인의 통화 기록을 보면은 이병기 씨와 통화한 기록은 두 번이 뜹니다. 이병기에게 76초간, 이병기에게 26초간, 100초 정도인데요. 하소연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짧은 기록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그 증인은 언론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하소연을 했다고 했으나 정작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씨가 누군가요? 지인입니다. 지인 누군가요? 네. 이거 갑자기 지금 실명이 나와서 이 부분은 B 처리하겠습니다. 네, 중계에는. 알겠습니다. 예. 씨랑 이 중대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해요. 사경 송치기로 전화번호를 아시는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무슨 통화했는지. 제가 안타깝게도 보기에는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저는 통화 내역을 보면 여러 개인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만한 사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일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증인의 중대한 고비고비마다 이 사람과 굉장히 긴 통화를 했고 그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그 통화 기록을 지금 굉장히 되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네요. 그 저희가 그 통신 자료를 신청을 했을 때도 가운데 전화번호를 지우고 회신을 받아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수사 기록에도 누군지를 조사해 놓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 좋은- 서모 씨라고 좋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모 서모 좋네요. 씨라고. 예.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되겠네요. 서모 씨가 누굽니까? 지인입니다. 지인 누굽니까? 지인이 아는 사람이란 얘기죠. 지인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4일부터 5일 양일에 걸쳐서 뒷번호 이라는 사람과 도합 1시간 가량 통화를 합니다. 이름은 다 B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모 씨로 죄송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아니 왜 갑자기 저 기록에도 안 나오는 사람 이름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계속하시죠. 이게 정상적인 수사가 되었다면 이 서B라는 사람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수사 보고서에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서 신문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 민감하시고 과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빨리 하시죠. 네, 아까 2015년 2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12월 6일 오전 정보위 보고에 앞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 증인이죠. 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할 만한 근거가 바로 홍 전 차장이라는 것이다 라고 기사가 되는데 전화번호 뒷자리 5456을 사용하는 서B라는 사람이 한동훈 씨의 전화번호가 5456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김용현 증거기록 증거순번 563번 제 5375쪽 자필 메모 스캔 출력물 6장 명단 포함해서 이 부분 아까 이경은 변호사님의 신문에서 그 정보위에 가기 전에 11시 6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이제 차에서 작성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 이 진술서가 증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가장 가까이 작성된 메모인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증인이 계엄 직후에 작성한 이 메모의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증인은 10시 58분경 여인영과의 통화에서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10시 6분경에 대해서의 여인영이 어떻게 된 거야 꿈을 거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특검의 주심은 지금 세 차례 증언이 있습니다. 계엄이 지금 12월 6일 정보위에서 그리고 12월 11일 경찰 진술 조서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첫 번째 1차 증언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합니다. 22시 58분에는 아무런 대화가 별 없었고 11시 6분경에서야 꾸물꾸물 하다가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해 주라라고 하니까 이제
여인영이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다가 CCTV가 나오고 나서야 착오를 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이 계엄과 관련해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한 이 메모가 가장 진실에 적합한 거 아닙니까? CCTV에 나와 있는 과학 정보가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은 이 정도 하셨으면 됐죠? 피고인이 직접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제주 신문, 예. 이경원 변호사님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한 가지만 예, 겹치지 않는 선에서요. 예. 그 증인